사람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쓸수록 더 많은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연락을 늘리고 자리를 채우고 말소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욕망에서 찾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이유도 사실은 외로움, 그 자체보다 외로움을 없애려는 욕망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견디지 못해 무엇인가로 채우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 이 말은 고립을 미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없애겠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라는 권유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불편함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그대로 두고 견디면 생각은 점점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그때부터 타인의 말과 평가가 우리를 덜 흔듭니다. 니체는 더 한 발 나아갑니다. 그는 강한 인간은 고독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자신을 잃는 것보다 혼자서 자신을 마주하는 쪽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환경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대와 비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삶의 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얼마나 함께 있는지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때부터 관계도 달라집니다. 외로움을 메우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혼자일 수 있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결국 관계에서도 덜 상처받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엔 공허함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을 버티면 그 자리에 침착함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함이고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외로움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견딜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잘 살게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다시 소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재정렬하는 길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순간 자신의 삶을 타인의 기분과 판단에 맡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 늘 누군가의 반응에 매달린 채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이유는 그 시간에 숨길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는 역할이 생기고 말할 거리도 생기고 감정을 미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면 미뤄두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실패, 후회, 불안,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욕망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지점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사람 속으로 도망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가치는 바로 이 지점 이후에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성장하는 순간을 자기와의 거리두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늘 비슷해지려 하고 튀지 않으려 하고 안전한 생각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니체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세우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은 판단이 느려지지만 선택은 정확해집니다. 즉각적인 위로를 주는 말, 쉽게 마음을 채워주는 관계를 고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오래 남는 것,
반복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계에서도 덜 집착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떠나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은 이미 혼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이 되고 삶의 불필요한 소음을 걸러내는 여과지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요한 삶, 니체가 말한 자기 초월은 모두 이 지점을 지나옵니다. 외로움을 견딘 시간만큼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주는 가장 현실적인 보상입니다. 외로움을 충분히 견딘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혼자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이 줄어들수록 인간은 오히려 자기 삶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은 박수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방향을 잃지 않고 관심이 줄어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 버텨본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삶은 단순해집니다. 필요 없는 만남을 줄이고 말의 양이 줄고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의 기복은 완만해지고 판단의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주 사람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과한지,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구분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결국 혼자 설 수 있는 인간만이 다른 이와도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딘 사람은 관계를 목적이 아니라 선택으로 대합니다. 함께 있음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관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덜 피곤하고 덜 흔들립니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알기에 혼자가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결핍처럼 느껴지던 것이 나중에는 여백으로 바뀝니다. 그 여백 덕분에 생각은 숨을 쉬고 삶은 밀도를 갖습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적게 가져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잘 사는 삶의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약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질 준비가 된 사람을 가려냅니다. 피하지 않고 견딜수록 삶은 점점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외로움을 견딘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